다음 장,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입법에 관한 일. 국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입법이다. 입법에 관한 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제정 및 개정. 무엇이냐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라는 건 심의하고 토의를 할 안건을 내놓는 것입니다. 상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내놓는 것이 발의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게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자, 입법에 관한 일 관련해서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하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 그게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어떻게 하냐면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하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 아까 대통령의 발의라는 건 다시 한번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 자, 일단 조약과 비준의 설명 읽겠습니다.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고 공포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준이 무엇이냐면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한번 비준이라는 건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사한다. 아까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외국과 맺어진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국회는 아까 입법에 관한 일을 한다고 했고 법률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과 비준에 대해서 읽어봤고 다시 한번 법률 제정 및 개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하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 3번,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
외국과 맺어진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국회는 입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 재정에 관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일도 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자,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는 건 정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게 예산안입니다. 그걸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고, 예산 결산 심사. 예산 결산이라는 건 정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일도 해요. 감시. 그렇죠? 재정에 관한 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국정에 관한 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하고 있네요.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자,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하고요.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로 나뉘어지는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으로 하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 아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권. 무엇이냐면 대통령의 권한인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세 번째, 중요 공무원 임명 동의. 법률이 정한 중요 공무원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을 동의한다. 국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탄핵 소추 의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파면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정이라는 말, 아까 전에 재정에 관한 일을 국회가 이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재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집행하거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이라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집행하거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 자, 그래서 국회는 입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재정에 관한 일을 하고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을 합니다. 밑에 핵심 자료 읽어볼게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자, 국민의 의사, 그런 것이 어디로 흘러가냐? 국회의원 10인 이상과 정부로 가서 발의하고 제출해서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그리고 공포되고 나서는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으로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국회의장으로 와야 되네요. 국회의장으로 와서 다시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설명. 법률 제정 및 개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의 제출로 시작된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일반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측의 활동 도우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활동의 그 활동 도우미. 국회 영상 회의록 시스템에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 청문회, 공청회, 국정감사 등의 활동을 실시간 생중계 또는 녹화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최근 제정, 개정 법률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 폐지 법률,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의 후보자 중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세워 당선이 되었는지, 공약을 실행하고 있는지